안녕하세요. 도형의 이동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점의 이동과 자체 이동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도형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점의 이동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형의 이동은 도형들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이루고 있는 도형들, 이 도형들 또는 함수의 그래프 이거 자체가 다 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점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여진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게 도형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점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위에 지난번 영상에서 썼던 내용들을 좀 복사해 왔어요.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지워볼게요.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선대칭이동, 그죠? 그 다음에 정대칭이동,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요. 한번 이 내용들을 기본으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자, 먼저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이거 도형의 평행이동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 결론부터 한번 써보면요. y는 fx 또는 이게 양함수꼴이라 했었죠. 자, y는이 아니라 fx, y는 0, 음함수꼴이라 했었죠. 얘네들을 갖다가 좌표에서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에 플러스 m 플러스 n인데 왜 도형의 평행이동은 마이너스를 써주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쵸? 예.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y는 fx인데 fx가 ex예요. 이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y는 ex라는 어떤 직선을 그리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y는 ex라는 직선을 그리게 되죠. 그쵸? 이렇게 그려보면 네, y는 ex라는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쵸?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에 있는 y는 e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내리면 될까요? 자, 모든 점의 좌표는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죠. 얘가 여기 1,2를 지나고 2,4를 지나고 x좌표의 2배가 y좌표이다라는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은 거죠. 그쵸? 얘를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 볼게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이거 이제 y는 뭐 ex 같이 직선 같은 경우야 그대로 평행이동하기 편하죠. 저는 어차피 이거 복사를 쓸 거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함수가 막 복잡한 꼴로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걸 평행이동하면 똑같이 다시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래프를 그리는 꿀팁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e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해보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타고 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차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막 오른쪽에 있는 사물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상대적으로.
예, 이거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실제로는 가는 건데 우리가 그래프가 가만히 있고 축이 왼쪽으로 산만큼 평행이동 됐다라는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지워주면요.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산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나오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 뭐 이제 나중에 뭐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정성 들여서 복잡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오른쪽 또는 위아래 평행 이동해야 되는 상황을 떠올릴 때 그래프를 가만히 냅두고 축을 옮겨보면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는 거 다시 지우고 산만큼 평행이동 시켜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평행이동이라는 말 자체에 모든 점들이 이 점은 여기로, 이 점은 여기로 모든 점들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산만큼 움직인 상황인 거죠, 지금. 그쵸? 그럼 얘는 모든 X좌표의 2배 하면 Y좌표가 나왔었는데 여기 있는 점들도 그럴까? 아니죠. 예를 들어 갖고 여기 1,2라는 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 점의 좌표는 4,2가 돼요. X좌표 2배 한다고 Y좌표가 나오나요? 아니죠. 2,4를 옮기면요. 예, 5,4가 돼요. X좌표 2배면 Y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걸 만족하는 점들은 이미 다 Y는 EX 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관계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평행 이동한 녀석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을까요? 원래 여기 지금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얘를 x, y라고 하고 옮겨진 점을 x-, y-라고 하면 이 점을 왼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녀석 x'-3, y'. 얘가 아까 전에 y좌표가 x좌표의 2배가 되는 녀석이 되잖아요. 그쵸? 요 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옮긴 점을 다시 왼쪽으로 옮겨 놓으면 원위치 시켜 놓으면 x좌표가 그 값의 2배가 y좌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이 만족시키는 점들이 어떤 관계를 모든 점들이 다 왼쪽으로 3만큼 되돌려 놓으면 이 관계를 만족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y-가 x-를 3만큼 뺀 값의 2배와 같다. 즉 원래 f라는 녀석의 관계, 이 관계를 만족시키려 그러면 x좌표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왼쪽으로 3만큼 옮겨주면 될 것이다. 뭐 위로 y축 방향으로 뭐 5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밑으로 5만큼 옮기면 원래 관계식을 만족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건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 지난 영상을 찍진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왜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해야 될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 얘가 y는 fx다. 또는 f의 x, y는 0이다. 뭐 요것 또는 요걸 만족하는 식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직관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약간 보탰던 내용인데 여기 있는 모든 점을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을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뭐 얼마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다라고 해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 밑으로 내려볼까요? n만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a, b였다라고 하면 점에 이동해서 배웠다시피 여기는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 될 거잖아요. 그쵸? 자, a, b는 얘를 만족하는 식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구할 점, 자취를 구할 점을 x, y로 놓자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쵸? 자, 근데 이 x좌표가 a를 n만큼 움직인 거죠. a 플러스 m이 되죠. 그쵸? y좌표는 b 플러스 n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a, b라는 녀석은 얘를 만족하죠. 즉 b는 fa를 만족하고 있죠. 또는 f의 a, b는 0을 만족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x는 a 플러스 m이라는 관계식을 만족하고 y는 b 플러스 n이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a는 x-m을 만족할 거고 b는 y-n을 만족할 거잖아요. 근데 이 a, b라는 녀석이 이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b 대신에 y-n, a 대신에 x-m을 집어넣으면 이 관계식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됐죠. 평행 이동한 이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 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쵸? 빼는 게 아니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a에다가 b에다가 집어넣어주면 f의 x-m, y-n은 0이라는 음함수꼴로 표현된 모양이었다면 만약에 원래 그래프가 평행이동 시킨 녀석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시키면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y-n을 집어넣어주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관계식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됐어요? 이 과정이 모든 이동에 다 적용될 거예요. 자, x축 대칭이요. x축 선대칭 하는 거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럼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점, 원래 y는 fx 또는 fx, y는 0을 만족하는 녀석을 x축 대칭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점이 a, b였다라고 하면 x축 대칭하고 나면 좌표가 이게 a, b로 바뀌죠. 그쵸? 근데 우리가 바뀐 점의 자취를 구할 거니까 얘를 x, y를 놓으면요. a가 x가 되고 마이너스 b가 y니까 b가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래서 x축 대칭 시키고 나면 마이너스 y는 fx 또 fx,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천천히 해볼까요? 선대칭 이동 하나하나 해봅시다. 다 해봅시다. 다시 다 해봅시다. y축 대칭 이동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f의 x, y는 0 또는 f의 이런 거 그냥 여기서 쓱 복사해 놨다가 붙여넣기 합시다. 얘를 갖다가 뭘 해볼 거예요? y축 대칭 할 거예요.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요?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잖아요. 그럼 이 바뀐 점 있잖아요. 이 바뀐 점. 요 점을 우리가 요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x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x 또 b가 y니까 그냥 b 대신에 y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f-x f의 마이너스 x, y는 0 이런 모양이 y축 대칭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함수 구할 때 많이 쓰는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요. 다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쵸? 붙이기. 얘가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되었다.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시켜보자. 라고 이야기해 보면요. 얘는 a가 요 점을 또 우리가 x, y로 놓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가 y가 되고 b가 x가 되죠. 그쵸?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을 하면 x는 fy 또 fy, x는 0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거 뭐예요? 원래 관계식에서 x랑 y랑 바꿔주면 함수 입장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였는데 입력값이 반대로 바뀌는 함수 역함수
의 그래프가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 얘기도 나중에 또 더 깊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요거 한번 또 바로 가보죠. 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면 네, 이렇게 움직여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 시켜주세요. 대칭 이동된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죠. 요 녀석이 우리 p의 x, y가 되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a가 y니까 a 대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가 x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키면 네, y 대신에 요 y가 이제 얘가 a, b가 만족됐던 거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x요. 그쵸? 그 다음에 a 대신에 마이너스 y요. 됐나요? 또 a 대신에 마이너스 y요. 마이너스 x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반적인 선대칭도 이런 식으로 얘를 x, 얘를 y로 만들어 놓고 해보자 이거죠. 여기까지 또 다 해보겠습니다. 직선, 뭐 너무 일반적인 직선 말고 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요. 이 두 개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m에 대한 선대칭 먼저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m에 대한 선대칭이요. 그러면 y는 m이래. x는 m에 대한 선대칭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또 우리는 만들 거죠. 이렇게. 네. 자, a, b가 원래가 얘를 만족하고 있죠. 얘는 이동한 점이죠. 요 점의 자취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em-a가 x가 될 거고요. b는 그대로 y로 남아있죠. 그쵸? 맞죠? 그러면 얘는 a 대신에 em-x를 쓸 수 있고요. b 대신에 y를 그대로 쓰면 되죠. b, a죠. 그쵸? b 대신에 y를 그대로 쓰고요. 또 x는 m에 대한 선대칭 똑같이 써줄까요? x는 m에 대한 선대칭 이렇게 있으면 네, b 대신에 y, a 대신에 em-x 이런 꼴이면 얘는 y는 fx를 x는 m에 대해서 선대칭했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선대칭인 이유가 선대칭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점과 a라는 값과 em-a라는 값이 합이 2a죠. 그러니까 평균이 m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값은 m을 한 가운데 값으로 갖고 있는 좌우 값이니까 여기에 m이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에 a라는 녀석이 있으면 같은 거리에 em-a라는 값이 있다는 소리고 f에다가 a를 넣든 em-a를 넣든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죠. 함수값이 같다가 아니지. 여기 있는 점을 여기 있는 점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 있었으면 여기로 옮겼을 거고, 즉 원래 f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선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쵸? 예, x는 m에 대한 선대칭. 그래서 요런 말을 써주면요. 요거 밑에 음함수 꼴까지 다 마무리 짓고요. f em-x, y는 0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이 문제 발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fx가 f-em-x 꼴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fx 자체가 선대칭 이동했는데 자기 자신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기 자신이 x는 m에 대해서 선대칭인 도형을 자기 자신의 선대칭 도형이 되는 그래프를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2차 함수 꼴이요.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죠? 이러면 x는 m에 대해서 선대칭이잖아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em-x를 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기 자신이 선대칭인 거.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칭 이동을 시켜도 나랑 똑같다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선대칭 이동에서 y는 n에 대한 선대칭 이동 시키면 자취해방 정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요 옮겨진 점이 x, y잖아요. 그쵸? a, b는 얘 위에 놓여 있고요. 그쵸? 자, 그러면 a는 x가 되고요. en-b가 y가 되는데 우리는 b는 하고 정리해주면 a, b가 지나는 데다가 b 대신에 대입해 줄 수 있으니까 식을 b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거죠. en 빼기 y가 됩니다. 즉 en-y는 fx 요렇게 써져 있는 식은 y는 fx라는 녀석을 y는 n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켰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또 fx, en-y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같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해되죠? 그쵸? 이걸 조금 모양 우리는 또 양함수 표현하면 y는 하고 쓰는 거 좋아하니까 y는 하고 식을 정리해주면 en-fx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y는 fx라는 녀석을 y는 n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fx가 en-fx를 만족한다. 이 말은 y는 n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켰지만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이거는 이런 녀석은 함수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하고 y는 n에 대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랑 선대칭이다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있기 때문에 y는 n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죠. 자기 자신이. 하지만 함수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냥 원은 뭐 대칭성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원 하나 그려놓으면요. 원은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 지름, x축의 평행한 지름을 하나 그려주면 자기 자신이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인 도형이 되겠죠. 그쵸? 함수는 아니에요. 그쵸? 자, 좀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점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중점이 이제 대칭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원점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가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요.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요. 자, 요게 대칭 이동된 점의 모양이니까 이 점의 자취를 구할 거니까 x가 마이너스 a가 되고 y가 마이너스 b가 되죠. 즉 a는 마이너스 x, b는 마이너스 y가 되니까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즉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꼴로 표현해주면 fx 자체를 원점 대칭 이동 시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f-x, -y는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그쵸? 얘는 또 이런 것도 있죠. f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이거는 좀 이렇게 주기보다는 문제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주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말 자체가 fx 자기 자신을 원점 대칭 이동시킨 함수랑 같다라는 말이니까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자기 자신이 원점 대칭을 시켜도 똑같다.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차 함수 y는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뭐 이런 거라든지 y는 sin x라든지 이런 표현을 또 원점 대칭인 함수를 또 다른 이름으로 기함수다라고 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 꼴은 다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당연히. 문제 조건에서 이런 식의 모양이 보인다. fx는 기함수구나. 바로 캐치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p, q 원점이 아니라 여기 이제 b, p, m, n p, q가 아니라 m, n 이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지난 시간에 점에 이동할 때 다 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 되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점의 이동과 자취의 방정식을 다 영상을 보신 분이면 뭐 너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A라는 점을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A-가 이런 위치로 옮겨지죠. 근데 우리는 이 점의 자취를 구할 거죠.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EM-A는 X, EN-B는 Y를 만족할 거고요. 원래 방정식은 A, B를 집어넣으면 성립했었죠. 그쵸? 우리는 X하고 Y의 관계식이 필요하니까 A를 EN-X, B를 EN-Y라고 정리해서 원래 관계식에다가 X 대신 A, Y 대신 B를 대입해주면 새로 나오는 관계식이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얘는 점 m,n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켜보자 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은 en-y는 f의 em-x와 같고 f em-x, en-y는 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아 얘는 y는 fx라는 녀석을 또는 fx, y는 0이라는 녀석을 m,n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킨 도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또 똑같아요. 문제에서 요것도 정리해보면 양함수꼴로 y는 하고 얘기하면 en f의 em 빼기 x 이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애는 얘를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킨 거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fx는 en 빼기 f의 em-x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문제에서 뭐 발문에서 주어지거나 또는 fx 더하기 f-em-x는 en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발문이 딱 나오면 아, 얘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m,n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을 시켰지만 원래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점 m,n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어요. 뭐 다들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선대칭에 대한 내용은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x는 m에 대한 선대칭을 f의 m 플러스 x와 f의 m-x가 같다. m에서 x만큼 더한 값과 뺀 값의 함수값이 같다. 이러면 또 x는 m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겠죠. 여기서 x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대신에 이건 표기만 바꾸는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m을 써주면요. 여기에서 x에다가 x 플러스 m을 써주면 얘가 되고요. 이거 정리해보면 2m에서 x 빼고 m도 빼죠. 그쵸? 그래서 m-x 얘가 되니까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네. f의 m 플러스 x 더하기 f의 m-x가 2n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엄청 이렇게 쭉 진행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다 앞에서 정리했던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점의 이동 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그 두 가지였죠. 그쵸?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각 모양들을 눈에 잘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했던 내용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나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예제 문제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기출문제나 또는 뭐 문제에서 자주 표현되는 표현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없을 수도 있는데 회전 이동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한번 할 테니까 이거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쭉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